자, 가보자. 1등급 행동했습니다. 1등급 행동. 오케이. 상위가 1등급이다. 아하. 상위 1등급이잖아, 실제로. 0.5등. 한 대 때리면 안 돼요. 괜찮아. 때리지 마요. 자, 저번에 했던 거 합성함수에 대해서 그래프 하나 더 그리게 노트 좀 펴주세요. 노트 좀 해주세요. 없어? 유석이? 오늘 거 한번 봐주시는 게 좋고요. 오늘 거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자, 합성함수 그래프 하나 더 예시 갈 거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서 몇 가지 더 다시 풀어줄게.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하더라. 준서야, 손도 못 댔어? 그래프 그리기? 손 됐어? 손은 안 됐어? 대보로다가 실패했어? 뭐 그럴 수 있어. 일단 여기 4고요. 여기 2고요. 그 다음 이거 y는 fx. 얘들아, 무리 10까지라도 할 거야. 무리 함수까지 못하면 거의 다 끝내놓을 거야. 그 다음 우리 여기 예시 하나만 2, 그 다음 여기 4 똑같이. 조금 어려운 걸로 예시할 거예요. 한 타임 했잖아. 1, 2, 4 이렇게. 여기 x축, 여기 y축. y는 gx. 얘 갖고 할 건데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y는 g.fx, gfx 그래프를 그리겠다 라고 할 거야. 지금 여기에서 방식 자체 저번 것들 내가 예시 들어줬던 거 다 세 번째 방식으로 바꿀 거야. 알겠지? 사실 어느 게 제일 쉬운지 계속 여기에서 우리가 요 안에 속에 들어가 있는 요 함수 있지? fx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여기 fx를 t라고 치환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할 거야. 치환 방식 할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써주면 돼요. 세 번째 방식 매개 변수. 내년부터 매개 변수 자꾸 말 나오니까 말 들어놓으세요. 그냥 매개 변수 그냥 연결시키겠다는 거야. 치환하겠다는 거예요. 치환하겠다고. 그럼 다음 식은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바뀌는 거야. t는 fx라고 이렇게, y는 fx 꼴로 이렇게 바꿔줄 거야. 오케이? 이거 좌우변 바꿨으니까 문제 안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y는 gt라고 두 번째 이렇게 써놓을 거야. y는 gt. 이렇게 문자 정확하게 지켜서 적는 거야. 상이야, 옆으로 더 나와. 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괜찮아. 아무도 안 나가. 화장실 못 가요. 자, 옆으로 나와.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시계에 맞춰서 축을 바꿔줄 거야. 지금 t는 fx 써있지, y는 fx 써있지. 뭐 대신에 뭐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상이야, 뭐 대신 뭘로 바꾼 거야? 요 식은. 네, y 대신에 t로 바꿨지. 그럼 축을 y축 대신에 t축으로 바꿔주고 값도 t는 fx로 바꿔주는 거야. 본인은 밑에 적으셔도 돼요. 쭉쭉 긋고. 오케이? 저렇게 치환하는 거야. 치환하면 축이 저렇게 바뀐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y는 gt야. 여기에서 두 번째, 채민아, 어디 자리가 바뀌었어? x 대신에 t 넣은 거지. 그럼 x축 대신에 우리가 t축으로 읽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축을. 오케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y는 g.fx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옆에다 적어줄게. 이제 그래서 방식은 저 매개변수 방식 옆에다 이렇게 화살표하고 내가 적는 거 따라 적어. x값의 변화에 따라서 t값의 변화를 찾고 t값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t값의 변화에 따라 y값의 변화를 찾는다.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이에 t랑 과정을 끼겠다. 이게 연결 변수,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사이 연결하는 거야.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이 방식대로 맞춰줄 거야. 자, 본인들은 저기 밑에다 적으면 돼요. 난 크게 적어야 되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 y는 gt. 요걸로 방식 다 바꿀 거야. 저번에 했던 거. 자, 우리가 x값의 변화에 따라서 t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맞추겠다라고 한 거야. 자, 그럼 우리 t는 fx 그래프 보는 거야. 자, 그래프를 봤어.
우리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 변하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 거고 2에서부터 4까지 변하는 그래프가 두 번째가 있는 거야. 4 안 썼다. 미안. 이렇게요. 두 가지 그래프잖아. 그래프가 끊기잖아. 상희야, 너 이거 그래프 한 세트야? 아니지. 1차 함수 하나, 1차 함수 둘이야. 알겠어? 선으로 이루어진 거야. 얘는요. 하나, 둘, 세 개지. 저번 것보다 어려운 거야. 지금 그때 x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적을 거야. x값이 우리가 0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t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얘를 보시면서 조사하면 되는 거야. 자,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 이동됐어. 이렇게 요 방향이야. 난 방향 저렇게 잡았어. 0에서 2로 바꿀 거야. 자, 그럼 요 t값은 몇에서 몇으로 떨어져? 4에서 0으로 떨어지는 t축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4에서 0으로 떨어진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때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최종적으로 찾으란 거야. 두 번째가 요만큼 찾은 게 뭐야?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때 이제 다시 t값이 이렇게 변할 때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찾겠다가 두 번째 줄이야. 그럼 우리가 t값이 4에서부터 0까지 줄이겠대. 4에서부터 0까지 줄이세요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그래프 방향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요렇게 그림이 나온다. 그럼 그거에 맞게 그래프 처음 시작점이 어디야? 여기가 1번 지점이야. 1번. 그 다음 2번 지점 여기 2번. 그 다음 3번 4번에 맞춰서 순서에 맞게 그림 따오세요. 이렇게요. 2번 3번 4번 이렇게요. 4에서부터 0으로 t가 간다. 그럼 우리 y값이 요랬다 되잖아. 알겠어? 저 그래프대로 t 움직임에 따라 계속 이렇게 옮겨가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방식이 제일 쉬워. 이게 것 같아. 이걸로 할 거야. 자, 그 다음요. 우리가 x값 얘가 0에서부터 2까지 했는데 그 다음 범위 몇에서 몇까지? 2에서부터 4까지 이동시킬 거야. x값이 2에서부터 4로 가. 그럼 t값은요. 어디서 어디로 가? 0에서 4로 가죠. t축이 있는 거야 지금. 몇에서 몇? 0에서 4로 간다. 그럼 0에서 4로 가시면요. 그래프가 0에서 4로 가는데 t값이 0에서부터 4로 가. 화살 표시라도 해요. 하나. 그럼 얘를 따라서 y값이 어떻게 이동되는지가 그래프잖아. 그래서 모양이 어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얘네를 이제 범위에 맞춰서 그림 잘 그려준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릴게요. 얘가 이제 x축이야.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 안에 요 그래프를 밀어 넣어주세요야. 얘가 0에서부터 자 읽어. 이제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의 y값이 어떻다고? 요만큼 범위인 거잖아. 이 그림을 요따 밀어 넣어주세요. 밀어. 요렇게요. 요렇게. 여기까지. 밀어. 그 다음 두 번째. 요 그림 밀어 넣어주세요. 옆에다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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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렇게요. 끝. y는 지도2 fx 그래프 완료.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자,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디테일 살려야지. 여기까지 모양만 맞춘 거고요. 그래프 모양 챙겨준 거야. 여기 y축 그리시고요. 이제 수치 적어줄 거야. 여기가 x축이죠. 그 다음 여기 y축이지. 맞아? 그때 요 값은 몇이야? y값이. 그래프 보시면 돼요. 4. 오케이? 그 다음 여기 값이 몇이야? 2. 이렇게 써주면서 지금 여기 그래프 지점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프 지점 찾아주면 되는 거야. 요 지점. x값이 몇인지. 자, 요가 y값 몇이에요? y값 4예요. y값 4일 때 t값이 몇이었는지 읽는 거야. 2죠. 그럼 t값이 2일 때 언제야? 미안해요. t값이 2일 때 요 축 읽어야지. 그랬을 때 t값이 2일 때 여기죠. 첫 번째 지점, 요 지점 찾아주면 되는 거야. 여기가 몇이야? 1. 절반. 그 다음 두 번째, 요 지점은요? 3. 요렇게 적어놓고 이제 요 그래프에다 적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자, 몇이야? 요 지점 몇이라고? x값이 1. 저 아래 축 읽어주면 되는 거야. 1.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요 값이 똑같이 요 지점에서 나올 때 몇이 돼? 3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래프 보실 때 어디 보는 거야?
첫 번째 그래프 범위 따와가지고 내가 요 지점 찾았잖아.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찾으니까 얘는 1밖에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요 그래프에서 값이 얘가 2가 나올 때 지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 그때 t값이 1이면은 t값이 2인 건데, 그 범위가 2에서부터 4까지 정의역에 대한 대응 범위 3이 된다 라고 하면서 3 써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지점만 찾는 게 제일 어려워요. 지점 찾는 게. 그 다음 마지막 요 지점 찾을 거야. 요 지점 하나 더 보여줘야지. 여기 우리 y값이 몇이야? y값이? y값 2죠. y값 2야. y값 2 어딨어? 여기죠. 요만큼. 지금 어디 지점 찾을 거래? 요 찍히는 요 지점 찾을, 요 찍히는 요 지점 찾을 거란 거야. 요 지점. 여기 값이 몇이야? 1. 여기 1이요. 그래서 t값이 1일 때 몇이니? 얘가 2분의 3이요. 지정이 잘하네. 자, 그래서 여기 2분의 3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잘 봐. 너네 그래프 모양 어떻게 따왔어? 반대로 거슬러 이렇게 당겨왔잖아. 그럼 요 지점이 저기 그래프에서 무슨 지점이었는지 체킹해달라는 거야. 그때 무슨 값 읽어? t값 읽어. 그 t값을 t에다가 값을 넣으세요. 그럼 그때 x값이 몇인지 찾으라고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저거 일직선이잖아. 그럼 x값이 이만큼 늘어났을 때 y값이 4만큼 줄죠. x값이 1만큼 늘어나면 y값이 2만큼 줄죠. 그거에 맞춰서 범위값 체크해달라는 거니까 2분의 3, 1, 2, 3 여기 지점 하나 더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2분의 5 이렇게요. 아, 그래프 비율은 안 맞지. 내가 손으로 그려서. 자, 그려주세요. 이렇게. 알아듣겠어요? 이걸로 맞춰서 저번에 했던 것들 다 다시 해줄 거야. 저번에 했던 그래프들. 지영아, 저번 거 나 문제 줘. 요게 그렸어. 여기 없어? 그 저번에 했던 그래프. 예시 여기 앞에 있어? 요거 한번 보여줘. 얘들아, 적었어? 기다릴게. 오늘 역함수까지 무조건 끝낼 수 있어.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식작성 안 할 거야. 지금 시험 대비 때 준비 다시 할 거야. 그 문제 하나 나올까 봐. 이거 서술형에서 이거 적으면 다 감점 있을 거예요. 서술형용은 아니야. 우리가 객관식 봤죠? 이번에 쌤 문제 풀 때 쌤 문제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야. 그래서 비율 모양 따져가지고 요 형태까지만 잡으면 보통 답 나오잖아. 그래서 모양 물어보잖아. 모양. 근데 모양 잡고 나서 문제가 어려우면 좌표가 써 있어서 좌표 값도 다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y는 fgx. 자, 땡큐. 네. 네. 이. 하하하. 원래 헷갈려. 누가 처음부터 잘해요? 처음부터 잘하면 이미 잘했어. 미안하다. 네. 민결아, 열심히 하고 있잖아. 방학 때는 열심히 했잖아. 요즘 열심히 안 한가? 안 하나? 열심히? 그래? 아, 핸드폰 어머니께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 핸드폰 피처폰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맨날 핸드폰 한다고 그런다고. 상이야, 같이 가는 거 알지? 너희 세트다. 자, 너가 더 많이 하잖아. 얘가 더 많이 해요. 그래? 핸드폰 그러니까요. 저 애초에 핸드폰 지금 망가져 있어가지고. 그래. 아이폰을 바꿨어요. 네, 제 핸드폰이니까. 그래. 핸드폰 강화 터졌다가 저번에 했던 거 예시에다가 세 번째 과정 할 건데 이걸로 맞춰서 할 거예요. 바꿔줘야 돼 지금. 다른 반 다 3개씩 해줘서 자 그거에 맞춰서 간다. 자 그 다음 문제가 y는 f.gx fgx 그래프.
얘는 저번에 했던 방식 하에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 그냥 뭐 크게 어렵지 않아. 근데 방금 거는 너네가 합성이니까 식작성을 하실 거면 6번 해야 되고요. 6번 해야 돼. 안에 거 연산을 3번 돌려줘야 돼서 값이. 그래가지고 식작성은 진짜 비추천이다. 그래프 그리려고. 알겠죠? 우리 그림 따와야 돼 최대한. 알겠지? 그래서 힘들어? 요즘에? 어때? 괜찮아? 얘들아 100번까진 됐니? 그거 토요일날 피드백 할 건데 일요일날. 일요일 그 시간표 보세요. 나 시간 몰라. 기억이 안 나. 자. 아 그래 다시 보내줄게. 오늘 다시 올릴게. 자 볼게요. 여기 안에 있는 거 이거 매개 변수로 하겠다고. 얘를 t로 치환하겠다고. t는 gx. 그 다음 옆에 두 번째 y는 ft. 요걸로 두 가지로 간다. 이렇게요. 그래서 t는 뭐야? gx. 요거 하나. 두 번째 y는 ft. 이거 보시면서 할 건데 우리가 무슨 축이 무슨 축으로 갔는지 다시 생각해야 돼. t. 여기에 t로 바꾸라는 거지. 그래서 축 여기 t. 얘가 몇? x. 이렇게요. 축 적어줄 거야. 그 다음 여기 y랑 t죠. 그래서 y 여기 무슨 값을 바꿨어? x 값을 t로 바꿨죠. 여기 x축을 t축으로 이름만 바꿔주세요 라고 반대 과정이야 지금. 아까 지도트 fx 했지. f.gx 할 거야 이제. 그냥 똑같은 처리법이에요. 할 수 있어. 자 그때 어떻게 한다? x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그때 t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거야. 요 그래프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x 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간다. 방향성 키워. x 값 0부터 2까지. x 값이 0에서부터 2까지 커진다. 그럼요. t 값은요? 상희야 t가 어때? 네, t요. 2. 2에서 0으로 떨어지죠. 이 축 읽는 거야 지금. 요 지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 t축 값. 알겠어? 저거 읽는 거야. 맞아? t값이 저렇게 떨어지잖아. 저 지점당. 자 그랬을 때 t값이 2에서 0으로 떨어질 때 우리가 y값 측정해주면 된다고. 자 어떻게 가? 마지막 건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t값이 2에서부터 0까지 떨어져. 그럼 그래프 모양이 잘 봐요. 그래프 모양이 요대로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저 방향 맞춰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다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t값이 2에서 0으로 떨어져. 그럼 t값이 2에서 0으로 떨어지는 방향에 맞춰서 그래프 모양 따오라고. 오케이? 그대로 따오세요. 그럼 그래프 그림 그리시면 끝이야. 그려. 여기가 x, 여기가 y. 쉽죠? 0에서부터 2까지. 그때 요거 그래프 모양 요렇게 따와. 그리고 이제 좌표값 적어주면 되는 거야. 요 값 몇이야? 어디서 따왔어? 여기 1에서 따왔죠? 1. 그 다음 여기 0 맞고요. 확인. 됐어? 이제 그럼 그래프 보통 문제 요소가 뭐라고? 요 지점 찾는 거라고. 요 지점. 그럼 요 지점을 어떻게 찾을 건데? 요 지점이 y값이 몇이야? y값이 1인 거죠. 그래서 y값이 1인데 y값이 1인 거. y값이 1인 거예요. 1. 그래서 y값이 1인 거야. 그때 여기 t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t값 몇이야? t값 1이잖아. t값 1. 읽어. t값 1. 그래서 t값이 1이다. 그래서 요거 저번에 땡땡했던 게 이 자리야. t값이 1일 때 x값이 몇인지 t값 1인 거 긁어. 이렇게요. 1. 그래서 x값 1. 이렇게 표시 똑같이 해준 거야. 1. 됐어요? 이게 낫지? 이게 훨씬 나을 거야. 요 방식으로
똑같은 거에 똑같은 거 합성시킨다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를 fx를 두 번 쓸 거니까 그냥 밑에다 fx 그래프 한 번 더 그려놓자. 두 번 쓸 건데 하나에서 하고 있으면 그 뭐야 논리상 살짝 헷갈릴 수 있잖아. 안 헷갈리면 안 하셔도 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그냥 하세요. 두 번 그리세요. 두 번 합성할 거니까. 알겠어? 두 번 그리는 게 속 편해. 위에 거 따오는 거니까 그림 1초면 그리겠죠? 금방 그려. 알겠어? 금방 그려. 자, 그때 우리 f.fx가 1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 개수 하라고 하는 건데 일단 요 식부터 찾아줄래요?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지금 적을게요. fx 이 값이 하나가 t다 라고 치환할 거고요. 그때 ft 요 값이 y다 라고 하고 있는 거 요거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속 안에 있는 거를 t로 치환하는 방식을 선택하겠다 라고 한 거야. 속 안에 있는 거 t. 오케이? 저렇게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t값은 fx, y는 ft 저대로 갈 건데 t값은 fx야. 자, 내가 둘 중에 먼저 쓸 거 위에 걸로 할게. 그냥 둘이 그래프 똑같잖아. 그래서 t로 바꿀래. 그럼 t로 바꿔. 이렇게요. 둘, 그 다음 ft t로 바꿔. t축, 얘가 y축 바꿔줬어요. 오케이? 축 이름 잘 써야 돼. 매개변수 할 때 축 이름 못 쓰면은 다 틀린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 x값이 어떻게 바뀜에 따라 x값 0에서부터 1까지 식 하나죠. 맞아? 이거 식 한 방에 가면 안 된다. 식 1차 함수 하나, 1차 함수 식 다른 거 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건 알아줘야 돼. 재호야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x값이 우리가 x가 값도 헷갈릴까봐 x 쓰세요. 꼭 0에서부터 1로 간다. 그때 우리가 t값이 어떻게 가는지 체크할 거야. t값이 어떻게 가? 0에서부터 2까지 가죠. 0에서부터 2까지 간다. 이렇게 0에서부터 2까지 간다. 그 다음 이때 t가 0에서부터 2까지 갈 때 y값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시면 돼요. t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가. t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간대. 요 그림 따오라고. 지금 그림 따오라는 게 문제잖아. 하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림 따올 거야. 저번에 내가 저거 숫자 갖고 썼지. 그림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이야 그냥. 알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값이 어떻게 돼요? 1에서부터 2까지 갈 때 두 번째 식이죠. 1에서부터 2까지 갈 때 그럼 t값이 2에서부터 0으로 떨어져요. 그때 t값이 2에서부터 0으로 떨어진대. 그래프 2에서부터 0으로 떨궈. 그럼 요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지점이야.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지점. 이거 비율 다르게 우리 이등변 삼각형 형태잖아. 그 형태 아닐 때 요거 순서 잡는 게 문제 모양의 결정 요소야. 이거 반대로 거슬러 가는 거 알아야 돼. 2에서부터 0으로 간다니까 방향 요 방향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저 방향 붙여주시면 돼요. 이거 그래프 밑에다 그린다. 0, 1, 2. 그랬을 때 첫 번째 분홍색 하나, 그 다음 파란색 둘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거 이제 y축하고 x축 표기해주면 되는 거야. y축 여기 x축, x축 y축. 그때 지금 저기 뾰족한 저 지점이 y값으로 몇을 의미하는지 찾아야 돼. y값 몇이야? 2. 이거 2 모양 따왔잖아. 그래서 여기 그냥 2라고. 그 다음 여기에서 좌표값 요거까지 찾는 게 우리 제대로 클리어한 거야. 저기 몇이어야 돼? 그치? 자, 요게 값이 2야. 그냥 적당히 비율 보시고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처음 할 때는 y값이 2야. 그때 t값이 몇이야? 1. t값이 1일 때 x값이 몇이야? 2분의 1. 이거 해가지고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요 범위 정의역 0에서부터 1 사이 범위 하에 있는 저 값 써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1하고 2 사이에 있는 범위 하에 있는 x값 써달라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 써준다 라고 하는 거야. 훨씬 낫죠? 괜찮아? 쌤 풀어와야 돼 그래프. 자, 그래서 이거 y는 1과 몇 점 만나? 4개 이렇게요. 4점 만나. 상희야 거기 아니야 거기 닫겠다. 지우개. 예린아 알겠어? 잘 모르겠어? 자, 벌써 이렇게 하면
하나씩 봐줄 거야. 아, 지금 빨리 해야 돼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여서 다음 주에 남길지 말지 고민 좀 해볼 테니까 일단 해봐요. 자, 역함수 저번에 했죠? 역함수 개념. 역함수 기억나요? 역함수 뭐라 했어? 역함수의 전제 조건이 있었어.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에 썼어요. 1대1 대응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왜? 역함수가 할 때 정의역에 빈 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오늘 역함수 끝까지 할 거여서. 일단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너네 합성함수 정의되는 거 기억나? 합성함수. 합성함수도 한번 해야 되겠다, 말을. 야, 아니, 잠깐만. 함수의 정의부터 가야 되겠는데? 안 망했어. 오늘까지 하면 돼요. 오늘 이제 그만할 거야. 오늘 하고 이제 안 할 거야. 오늘 이제 기억해야 돼. 야, 함수가 정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일단 원의 방정식의 이유 기억해야 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이제 고등학생인데. 뭐 하나에 뭐 하나야? X값 하나요. Y값 하나에 X값 하나. 그래. 저 청개구리가 하나씩 있어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야. 야, 2차 함수 봐봐. 2차 함수는 함수고요. 원의 방정식은 방정식이잖아. 이거 Y값 하나에 X값 몇 개야? 2개지. 그래서 방향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X 한 개에 Y 한 개 대응이야. Y 한 개 대응. 아시겠어요? X 한 개, Y 하나 대응이라고 우리 일단 기억하자고, 저거부터. 알겠어? 그 다음 좀 그 대응 관계가 기억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잘 봐. 나만 한번 적을게. 본인들은 말로 적어놔요. 밑에 1, 2야. 3, 4, 5 있어. 여기 3까지 하자. 3. 하나, 둘 이렇게 대응돼 있어. 이거 함수야 아니야? 왜 아니에요? 정의역이 빈 게 있으면 안 돼. X값에 빈 거 절대 없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X값 비우면 바로 함수 아니다야. 알겠어? 정의역은 반드시 모두 대응돼야 된다. 정의역은 모두 대응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역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되는 이유야. 지금 옆에 다 맞춰서 적어줄 거야. 자, 합성함수 그냥 2개짜리로 할게. 많이 했어요. 그래도 3, 4 공역 5, 6 요거 합성시킬 때 어떤 과정이 필요했냐면 지금 여기 첫 번째랑 두 번째 이어갈 때 하나, 둘 이렇게 이었어. 이 값이 3으로 가는 거 그냥 5, 4가 6으로 가. 이렇게 쓸 건데 너네 첫 번째 요 함수 관계가 F라는 관계잖아. 1, 2. F라는 함수에 대한 대응 관계. 요거가 얘가 3, 4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Y에서부터 Z로 갈 건데 요 Y라는 공역 똑같은데 여기는 정의역으로 바뀌잖아. 그때 요 값이 4, 5로 바뀌어 있어. 그 다음 여기 6, 7 이렇게 써 있다고 해볼게요. 자, 지금 요거가 대응되냐는 거야. 하나, 둘. 내가 마음대로 만든 거야. 하나, 둘 이렇게 써 있어. 이거 대응 되게 안 되게? 안 되겠죠? 이거 대응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F라는 함수의 치역은 뭐야? 대응된 거지. 대응돼서 함수값이 된 거야. 된 거. 그때 F의 치역이 반드시 우리 여기 두 번째 과정 G란 함수에 대한 G의 정의역 안에 부분집합이어야지만 얘가 합성이 된다 했어. 요게 껴질수록 문제가 어려워. 이거 다음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무슨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할 때 이거 정의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풀어. 그 문제는 시작을 못해. 이게 합성함수 정의야. 알겠어? 그래서 요건 합성이 되잖아. 지금 여기 잘 봐요. 우리 이거 표시할 필요 없는 거잖아. 지금 함수관계상, 합성함수 관계상. 근데 Y라는 거에 정의역은 Y를 정의역으로 볼 거야. G란 함수에 대한 정의역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3, 4 있죠? 근데 F란 거에 대응될 때 치역은 값이 3이지. 3은 3, 4 안에 부분집합이 맞으니까 포함되는 포함관계가 맞으니까 다음은 합성된다고. 합성 가능한 이유야. 얘는 합성된다. 그래서 합성함수 정의는 오늘 역함수 여기에서 할 건 아닌데 함수의 정의에 맞춰 풀 건데
그냥 하나 했어요.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역함수가 정의되려면 알아듣니? 함수의 정의 중요하다. 유서아, 너 마지막 주에 열심히 한 거 알아. 너 그때 대답 열심히 하더만. 그때 숙제 좀 해왔었지, 계속. 그치? 너 지금 함수 알겠어? 알아들어? 좀 알겠어? 1대1 대응까진 기억나? 준서아, 1대1 대응이려면 조건이 있었어. 뭐였어? 시역 공역 빼고. 1대1 대응이려면? 상이야, 1대1 대응. 그 뭐냐 시험이랑 그냥 빼고요. 네. 1대1 함수 조건. 이거 했을 때 공통으로 땡. 자, 동아야, 1대1 함수 조건. 팀이 알아? 뭔가 비슷하게 기억하네. 증가 아니면 감소였어. 그래프상으로 가려고 하면 증가 아니면 감소였어야 돼. 단조 증가 단조 감소라고. 증가만 되거나 감소만 되거나. 뭔 말인지 알겠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돼야지 1대1 대응이라고. 그래프상에선.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정의된 그래프상에선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대응관계상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확인할 거예요. 대응관계상에서는 한 값에 한 값이 대응되고 한 값에 한 값이 대응만 되면 되잖아. 알겠어? 여기 사이가 채워져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 1.1, 1.01, 1.2 얘네가 대응이 아니야. 이거 정의역 아니잖아. 1하고 2만 대응이잖아. 정의역이잖아. 1과 2에 대해서만 한 값에 하나 대응시키면 된다고. 대응관계랑 그래프랑 다르다고. 그래프상에서는 증가돼야 되는 게 정의역 1에 대한 함수값하고요. 1.1에 대한 함수값, 1.9에 대한 함수값이 2의 함수값하고 달라야 되니까 증가로 가거나 감소로 가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모두 다 달라야 되니까. 꺾여 올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아니었잖아. 기억나? 2차 함수 1대1 대응이에요? 1대1 함수인가? 아 잠깐, 민규아, 왜 이렇게 다 까먹는 거 같지? 지원이 기억나? 1대1 함수가 되려면 2차 함수가? 한쪽, 축의 한쪽만 걸려야 된다고. 그래야지 감소되거나 증가된다고. 아시겠어요? 오케이? 한쪽으로만 걸리면 증가만 되잖아. 그래서 정의역이 그쪽 범위, 축을 넘어서 걸리면은 증가만 되거나 감소되니까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다고. 기억나야 돼. 앞에 문제 풀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이거 함수에 대해서 내가 대응관계 이렇게 적어볼 거야. 하나, 이렇게 대응됐어. 이 관계를 F라고 할 거야. 그때 이거에 역함수 과정 간다. F 역함수 과정. 자, 나는 하나씩 써줄게요. 그냥 F1 값은 몇이야? 3. F2 값은요? 3. 근데 F 인버스 얘가 역함수라 했지? 얘 값이 몇이야? 요거 보시면 1. F 역함수 3은요? 2. 돼 안 돼? 이것 때문에 깨진다고요. 뭐? X 한 개, Y 한 개 대응이라고. X 한 개, Y 한 개 대응. 말 다 깨졌잖아. 함수가 정의돼? 함수 자체가 정의 안 된다고. 근데 그냥 원래 원함수 F는 정의되는데 역함수가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알겠어? 그래서 역함수가 정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반드시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지울게. 그래서 F 이 값이 4다라고 하면 F 역함수 값이 4가 2니까 모든 정의역이 체크되니까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되면서 여기에서 한 값만 더 써줄게. 저기 공역에 5란 값이 하나 더 적혀 있어. 그럼 5에 대응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5가 하나 비어있을 때 F 역함수 5가 정의가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면 안 되고 1대1 대응이어서 개수가 딱 같아야지 정의역이 반대편 X가 이제 공역으로 바뀌는 거지. 역함수에 대한 공역으로 봤을 때 하나씩 대응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빈 것도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요 말에 맞춰가지고 역함수의 정의 조건이 걸리는 거라고. 알겠어? 반대 과정으로 계속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그래프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대응관계도 1대1 대응이라고. 우리 그래프요. 그래프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래프가 1대1 대응이려면 증가 또는 감소해야 되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Y축 전부에 대해서 정의돼야 된다고.
모든 y축 값을 다 가져야 되니까 1차 함수 형태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1대1 대응, 그래프에 대해서 다 까먹은 것 같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 증가 또는 감소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치역과 공역하고 같아야 되니까 치역값이랑 공역값이 제공돼 있지 않으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잡혀야 된다고. 정의 안 됐을 때는 실수 전체로 잡혀야 되는 거야. 그래서 1차 함수 형태가 실수 전체의 y값을 함수값으로 모두 다 갖는 거잖아. 끝도 없이 증가하고 끝도 없이 감소하는 거니까 선분이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1차 함수는. 오케이? 그래서 끝도 없이 간다고. 그래서 y값 다 체크된다고. 그래서 1차 함수가 대표적인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고. 알겠죠? 1대1 대응이다. 말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역함수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쓸게요. 1대1 대응이다. 대응을 전제로 한다. 그냥 그래프가 아니라 그 대응 관계나 뭐가 써 있을 때도 다 1대1 대응조차가 안 되면은 그냥 이미 깨진 거야, 역함수는. 알겠어? 역함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1대1 대응 아닌데. 알겠지? 내가 저번 시간에 몇 문제 풀 때 1대1 대응 확인해주고 시작했어. 역함수 존재하는지. 자, 저번 시간에 251번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요. 연산과정 기억나? 역함수 연산? 역함수 연산 기억나? 대충 기억나요? 이거잖아, 이거. f 이 값은 4다. 그럼 역함수 어떻게 한다? f 인버스 4는 값이 2다. 이거 해주는 거야. 그 다음 역함수 하나만 더 연산.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역함수랑 얘 합성해서 어떻게 된다? 그냥 x로 나온다고. 알겠어? 둘이 합성하면은 우리가 원래 함수 나온다고. 이거 해줬어, 아예. 저번 식으로 해줬어.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2x 플러스 1. 그거 갖고 합성해서 x 나오는 거 해줬어. 기억해야 돼. 반대 과정. 얘네 교환 법칙 안 될 거 같지? 근데 역함수여서 얘는 된다고. 알겠어? 너네 기억나? 합성함수 뭐가 중요하다 했어? 합성함수 교환 법칙 돼, 안 돼? 안 된다. 순서가 중요하다 했어. 합성할 때는. 결합 법칙은 되죠. 결합 법칙 괄호 앞에 거 2개 묶든 뒤에 거 2개 묶든 3개짜리 있을 때 괄호는 아무데나 쳐도 된다 했어. 연산 그래서 한 번에 나와 있는 함수 있으면 빨리 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오늘 그거 사용해서 할 거여서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252번 갈게요. 다음 시간부터 옆에방 갈게요. 평일 N은 주말에는 옆에방 수업이 있으실 거야. 자, 볼게요. 자, 정의역이야. 얘 정의역이야. 정의역. 얘 Y. 이거 공역이야, 치역이야? 공역이에요. 나와 있을 때까지는. 근데 여기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1대1 대응이라고 써 있으니까 뭐야? 그래서 치역으로 바뀌는 거야. 이 파랑펜 맞춰가지고. 공역하고 치역 같아야 되니까. 너네 Y값 써 있을 때 치역 아니야. 나 다 공역이라 해줬어. 공역이야. 저기에서 해당되는 범위에서 우리가 함수가 정의된다라고 써 있는 거야. 공역 저 범위 안에서. 나 Y 할 때 계속 공역으로 하고 치역 다시 찾아주잖아. 좀 화이팅이요. 화이팅. 자, 그때 저 3x 빼기 2에 역함수가 존재한대지. 그럼 3x 빼기 2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 증가함수죠. 그때 정의역 몇부터 몇까지 정의돼? 2부터 6까지 정의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함수값 읽기 잘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거 2 넣었을 때 좌표 몇이야? 2 넣으면 2,4. 그 다음 여기 6 넣어주시면 6,16. 그래가지고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절대 어긋남이 없이 요 y값 그대로 다 가져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저거 1대1 대응 안 써있고 공역이라고만 잡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y값이 2보다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함수는 정의된 거야. 저 안에 들어가니까. 알겠어? 말 자체 맞춰서 다 풀어줘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자, 값은 20. 253번. 253번. 좀 생긴 게 더러운데 가볼게요. fx는 kx 플러스 절대값 x 빼기 1 플러스 2. 저거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역함수 존재 뭐라고? 1대1 대응이다. 근데 다음 그래프에 절대값 함수가 걸려있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민결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치, 두 개 범위를 찢어줘야 되는 게 1단계야.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x값이 1보다 작다로 식을 정리하는 거야. 먼저.
그럼 이때 우변으로만 식 정리할게요. 그대로 나오니까 x 빼기 1로 나오니까 k 플러스 1 요거에 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1 얘로 정의되고요.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k 빼기 1 x 그 다음 옆에 어떻게 돼? 플러스 3 얘로 정의되겠다. 이렇게 저 범위 하에서 저렇게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내가 D반에는 했고 요반에 안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밑에다 한참 밑에다 한 번만 적어주세요. 밑에다 맨 밑에다. 이건 1대1 대응이게 1대1 함수게요. 이따가 색칠 하나 해줄게. 여기 색칠 채우자. 1대1 대응 1대1 함수 할 거야. 1대1 함수는 맞고 1대1 대응은 아닌데 1대1 함수는 맞아요. 봐봐. 증가만 하지. 그러고 이때 우리가 아무 값도 상관없이 계속 증가만 하는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는 맞아. 근데 1대1 대응은 아니야. 왜 아니게? 여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y 값에서 빈 거 있어서 여기 얘는 공역이잖아. 여긴 치역이고 여긴 치역이고 뭔 말인지 알겠어? 공역 값이 비는 값이 생기잖아. 치역으로 해당되지 않는 범위가 생긴다고 끊겨 있으니까. 그래서 연속이 아니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아닌 거 아니고 내년에 연속 불연속 할 때 다 꼬인다. 요거 잡고 있어야 돼. 요렇게 띄면요 1대1 대응이 아니다. 왜? 공역에는 해당되는데 치역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1대1 대응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알겠어? 요건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가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디 지점을 파악해줘야 되냐면 x값은 1인 값을 우리가 파악은 해줘야 돼. 왜? 1대1 대응이란 거는 그래프가 끊김이 없이 이렇게는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증가 맞고요. 요게 y값을 버린 값이 없지. 공역만 되는 값이 없어요. 모두 다 치역이지.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연속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속적인지 파악한다. 지울게요. 연속적인지 파악한다. 그래서 1대1 대응 확인해줘야 돼. 자, 그럼요. 요 식에 대해서 x값에 1 넣을 거야. 그럼 여기 k 플러스 2 나오죠. 아래 식에 x값에 1 넣을 거야. k 플러스 2 나오죠. 값 똑같지? 그럼 연결되고 있는 거 맞아. 1이라는 지점에서. 제가 1에 1 값부터 크거나 같다 걸려있으니까 쟤는 1 넣는 게 맞는데 아래 값은 1보다 매우 작은 값인 0.9 넣으면 되니까 1하고 유사한 값이고 1차 함수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입하면 1값 대입한 거랑 유사한 값이 나와서 그 값이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개념은 내년에 배우시고요. 그래서 연속적인지 이거 확인만 해준 거야. 연결될 거야. 오케이? 연결된다. 그럼요. 이제 지금부터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 요 그래프가 있을 텐데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있을 거예요. x값을 1로 기준해서 얘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같은 함수가 얘야.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연결이 된다며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얘가 요거 한 그림만 되냐는 거야. 두 번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저 x값을 1을 기준으로 우리 이거 식 적는 거 배우는 거야 지금. x값을 1로 기준해서 하나가 이렇게 감소, 하나가 감소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1대1 대응 맞잖아. 역함수 존재할 수 있잖아. 문제 없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1번과 2번을 합쳐서 식을 적으면 뭐라 적어주면 돼? 식은? 뭐가 똑같아? 지현아 1번식하고 2번식 뭐가 똑같니? 기울기에? (1번과 2번) 기울기 어때요? 둘 다 양수지. 1번과 2번 어때요? 기울기? 둘 다 음수지.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항상 부호가 같다. 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식 적는 거야. 일반화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 기울기가 증가일 때 감소일 때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첫 번째 거 기울기는 몇이야? k 플러스 1이죠. k 플러스 1이라는 게 기울기고요. 두 번째 기울기는 k 빼기 1이 기울기인 거야. 얘네 둘을 곱하셨을 때 얘가 0보다 크다라니까 2차 부등식 해 적었던 것처럼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큰 거보다 크고요.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때 이렇게 된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하고 싶은데 그냥 정확히 범위만 꺾으면 돼서 그건 쌤 문제 갖고 푸시고 주말에 풀어드릴게요. 자, 254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저거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써있어.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연속적인 거에 확인을 정확히 꼭 해줘야 돼. 지금 봐봐. 역함수가 존재한대지. 역함수가 존재한대. 역함수가 존재해. 그럼요. 역함수가 존재하면은 1대1 대응이라 했어요. 1대1 함수뿐만 아니라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요게다 하나씩 똑같이 써놓자. 1번, 2번 증감이고요. 그 다음 아까 민결이 계속 얘기하던 연속이다. 이렇게 두 가지 꼭 판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y값에 떨어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붙어 있어야 돼, 그래프가. 그래야지 1대1 대응이야. 공역으로 남아지는 범위가 없어야 돼.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요, 여기에서 식이 끊겨 있는 그 지점을 의심하는 거야. 식이 끊겨 있잖아. 너네 봐봐. x가 3보다 작다라고 하고 있는 요 범위가 끊김이 있어? 끊김이 있어 없어? 1차 함수예요. 끊김이 있으면 신기한 거지. 여기까지 1차 함수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까지 한 걸. 그래서 끊김이 없어. 얘는요 1차 함수죠. 끊김이 없어. 그럼 어디밖에 의심점이 없어? 여기가 의심점이라고. 제가 안 떨어지게 붙여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붙여. 그래서 x가 3일 때에 대해서 우리가 붙여야 돼. 붙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y값이 같다고요. 그래야지 y의 떨어짐이 안 생긴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아까 그 그래프야. 그 그래프. y값에 떨어짐이 안 생겨야 된다. 붙여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위의 식에다 3 대입할 거야. 위의 식에다가 3 대입할게요. 위에다가 3 대입하면 3 플러스 a가 돼. 아래 식에다가 3 대입할 거야. 아래 식에 3 대입하면요 9 빼기 1이죠. 그래서 값이 8이 돼. 얘네 값이 같아야지 위의 식하고 아래 식에서 3이란 지점에서 끊김이 없다는 거야. 하나가 조금이라도 크면 어때? 떨어짐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공역이란 게 치역에 해당되지 않는 공역이란 게 생기는 거잖아. 그럼 1대1 함수가 깨지잖아. 아 미안해요. 1대1 대응이 깨지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A값은요 5가 된다. A값은 5가 돼. A값 뭐야?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식 찾았어. fx란 식이요. 일단 힘 좀 내봐. 한 문제 하고 시작. 3x 빼기 1 얘가 되고요. x값이 3보다 작거나 x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에 맞춰서 하나씩 연산해달라 라고 써 있는 게 지금 저 함수다. f 역함수 도트 f 역함수 요거 11 방식 두 가지로 할 거예요. 하나씩 간다. 첫 번째 그냥 기본 연산 f 역함수 여기 안에 f 역함수 11 요렇게요. 그랬을 때 f 역함수 11이래. 그럼요 너네 내가 저번 시간 이건 해줬어. 하나 f 역함수 11 찾을 거야. 아이고 역함수 11 요거 찾을 거야. f 인버스 11 요 값 어떻게 두라고? k 이런 식으로 두라고. 그럼 fk 값이 11이 되는 우리 원래 함수에다 k 값 대입해서 11이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게 기본 연산법이에요. 자, k란 거 대입해준다. k란 거 대입할 거야. k 요따 대입하면 3k 빼기 1, k 요따 대입하면 5 더하기 k죠. 5 더하기 k가 11이 되려고 하면 k 값 어디야? 6이죠. 그래서 해당 범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 값이어서 3k 빼기 1은 값이 11이 된다 라고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k 값은 4. 얘가 하나야. 그래서 k 값은 4. 그럼 어디까지 한 거야? 지금 요까지 한 거예요. 여기 안에 속에 있는 거 연산 한 번 한 거야. 이제 한 번 더 가야 돼요. f 역함수 4 한 번 더 간다. 이거를 나는 k 썼으니까 a 이렇게 쓸래. 본인 쓰고 싶은 문자로 쓴 거야. 나 k밖에 잘 안 써가지고 a 쓸래 그냥. 자 이렇게요. 그때 사값을 대입하시는 게 아니라 fa 값이 4가 됨을 찾아야죠. 4가 됨을 찾아야지. 자 그래서 위의 식에다 대입할래? 아래 식에다 대입할래야? 위의 식이죠. 판정돼? 저거 증가함수잖아. 아래 식이 증가함수예요. 3x 빼기 1이잖아. x에다 3 넣으면? x에다 3 넣으면 8이죠. 8이 최소값이야 아래 식에. 그러니까 이 4란 값을 가질 수는 없다고. 위의 식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아까 범위 판정해서 이거 위의 식에다 넣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자기가 직접 대입해 보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 생각을 따라가는 거야 지금. A값 위에다 대입한다. 그럼 A값 몇이에요?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네. 네. 위에 식하고 붙여야 되니까 봐봐. 민결아, 너 이거 너 x 값이 안 붙어 있잖아. x 값이 안 붙어 있어 지금? 너 x 값이 안 붙어 있으면 함수부터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 이 y 값을 붙일 건지 뗄 건지가 1대1 함수 1대1 대응이야. y 값 붙여야 돼. y 값 붙이면 1대1 대응. y 값 떨어져 있으면 증가니까 1대1 함수. 근데 요 부분이 뭐라고? 공역으로 남는다고. 여기 치역 안 들어가지는 뭐냐? 얘는 밖에는 시역. 시역만 여기 시역 이렇게. 여기는 공역만 되는 범위야. 치역이 안 되고. 오케이? 알아먹어요? 연산 그냥 이걸로 하자. 이걸로. 얘들아 이거 연산 다시
끝나거든. 300번까지는 최대한 하고 시험 대비 시작하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뒤에 무리함수 살짝 남고 될 것 같아. 자, 254번 했고요. 255번 열심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연산할 때 연산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달라는 거야. 연산 문제고요. 그냥 단순 연산. 자, 그럼 연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hx라는 거는 h 인버스 x로 만들 때 양쪽에 정의역 x는 건들 필요 없고요. 여기 지도트 f에다가 요 역함수 달아주면 같은 연산법인 거잖아. 쟤네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1번. 우리가 저 역함수 연산 기억나? 2개짜리 순서 뒤집기.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거 해줬는데, 순서 뒤집으라고. 역함수 2가지가 합성돼 있어. 2개 합성짜리 역함수야. 뒤집어 순서 분배하시면서 뒤집어요. 오케이? 이거 뒤집어. 이거 내가 말해줬어. 지도트 f를 우리가 얘 역함수 쓸 거야. 그럼 연산 방식은 이 결합 푸시면 여기 앞에 걸려야 되는 연산은 지 역함수. 그래서 얘랑 얘가 뭐야? x로 바뀌고요. 그 다음 우리 요 앞에다가 f 요거 달아줘야지 얘랑 얘 연산까지. 미안해요. 요 역함수 연산 해줘야지 이때 정의역 값이 정의역으로 돌아가지는 역함수 연산이기 때문에 다음에 대한 역함수는 요 값하고 일치한다 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f 지든 지도트 f든 순서 뒤집고 역함수 달아주시면 돼요. 이걸로 할 건지 아니면 결합을 해서 갈 건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지도트 f에 대한 요 덩어리 자체의 역함수로 갈 건지 생각해달라는 거야. 시작할 수 있는 게 2단계예요. 이렇게. 그럼 첫 번째로 하시려면요, 우리가 g에 대한 역함수를 찾는 거야. g에 대한 역함수를 어떻게 찾는데? 지난 시간에 역함수 구하기 해줬어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야. 어떻게 하라고? x값으로 식을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맞아? 정리하시면 그때 yx 바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얘 나오네. 그대로다. 그대로인 거야. 요걸 하나 찾으시고요. 그 다음 f 역함수를 찾는 거야. f 역함수. 그래서 f 역함수 찾으시면요, y는 2x 플러스 8이니까 우리가 이거 또 x로 정리해 주는 거야. 2x는 y 빼기 8. 그때 이때 x는 2분의 1 y 빼기 4 얘가 되고요. y랑 x 바꿔주면 y는 2분의 1 x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된 거잖아. 맞아? 우리가 뭐 찾은 거야? 역함수 찾은 거라고요. f 역함수. 그래서 얘랑 얘를 합성해서 연산하겠냐? 합성해서 연산하겠냐? 합성해줘요. 뭐야? f 인버스 g 인버스 x가 이렇게 합성된다는 거잖아. 그럼 f 인버스에다가 g 인버스 대입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다음 식의 x 자리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대입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게 y는이라고 보면 헷갈리시면 이렇게로 꼭 옆에 달아주세요. 그럼 f 인버스가 얘란 식이잖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 x 자리에 gx, g의 인버스 x 대입해달라고. 그럼 값이 어떻게 돼? 2분의 1 달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옆에 마이너스 4야. 이렇게 써놓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연산 갈게요. 두 번째가 훨씬 좋아. 지도트 f. 지도트 fx 연산 갈 거야. 결합. 얘 먼저 연산하겠다고. 요 연산할 거야. 지도트 f. 그럼 지도트 f는요, g 함수에다가 f 합성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거는 g의 정의역 자리에 fx를 넣어달라는 거니까 이 값을 이렇게 넣어달라는 거니까 gx 자리에다가 값을 다 대입 걸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11 여기까지 나와. 맞아? 그랬을 때 저 자체의 역함수로 역함수 계산을 한 번만 하겠다는 거야. 합성을 시켜놓고. 그래서 역함수 해놓고 합성할 건지, 합성하고 역함수 한 번 할 건지, 연산 횟수가 아랫게 유리한 거라고. 아랫게 역함수 한 번만 구하면 돼. 이제 여기에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 이렇게 줬고요. 이항하시면 2x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1. 그때 우리가 x 이 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줬고요. 그때 y랑 x 바꿔주시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1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요 계산하고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얘는 계산 2번, 얘는 계산 3번이지. 그래서 너네가 결합 법칙을 결합을 먼저 해서 연산한 다음에 그거에 역함수 한 번만 연산한 게 너네 분배 법칙 안 쓰면 2, 3, 6, 5, 7, 8 뭐 이런 거 써 있어. 이런 거야 본인이 계산하고 하면 되지.
근데 다항식 연산할 때 분배 법칙을 써야지 더 유리하고 그걸 통해서 인수분해 정리하는 걸 배우고 우리가 조금 더 중등 과정을 통해서 법칙을 이용해서 연산 쉽게 하는 방법들을 배운 거야. 연산 횟수를 줄여야 돼 일단.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결합 법칙도 그런 의의니까 우리가 연산 횟수를 줄이려고 노력해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아래식 적어주면 돼요. 이게 H 인버스 X. 요각 계산하면 똑같지? 똑같아요. 아래 게 유리하다는 거야. 우리가 연산 횟수를 구상해주면 돼. 얘들아, 식 봐봐.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써있어. 저것만 쓰면은 연산 횟수가 뭐여? 역함수 한 번, 역함수 두 번 하지. 그 다음 합성할 거지. 연산 세 번이야. 아래 거는요? 합성하지. 역함수 하지. 두 번이야. 위에 거 세 번, 아래 거 두 번 써놔. 연산 세 번. 얘 연산 두 번. 보인다고. 뭐야? 역함수, 역함수 합성. 얘는요? 합성, 역함수 두 번. 이렇게요. 그래서 아래 걸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야. 256. 256번 갈게요. 자, fx는요 3x 빼기 1이고요. gx는요 x 빼기 1이야. 자, 그때 하나씩 가볼게요. 요 식을 계산하래. 지금 요거에 아까 합성하던 거에 환장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씩 이렇게 갈 거야. 자, 요거에 a, 요 연산이야. 요 값이 1이래. 그럼 잘 모르겠는데 나는 ga라는 값을 우리 아까 매개변수 배웠지? ga를 뭐 t나 k로 이렇게 치환할 거야. 치환. 그럼요. 다음 식은 f 인버스 여기에다가 t 요거 적어주시면 값이 얘가 1이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여서 f1 값은 뭐야? t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대응 관계로 바꿔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값이 있으니까 합성해가지고 식 만들고 있는 건 비율 끝판인 거야. 그래서 연산 많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계속 숙제 나갈 거야. 계속. 그래서 그 100번까지 하는 거는 주말에 고쳐주려 하는 거야. 시험 대비 용으로 먼저. 자, 그래가지고 f1 값이 t래. 1 대입해요. 3 빼기 2지. 그럼 이 값은 몇이야? 1. 이렇게 하나 적는 거야. 그럼 t 값은 1이래. 그럼 ga 값이 1이 되는 a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ga는 1. 그럼 a 값 대입이요. a 빼기 1. 요 값은 1이다. a 값은 2가 된다. 그래서 a 값은 2. 이렇게 된다. 얘들아, 여기 연산 헷갈리시는 분 있어요? 진혁아, 연산 괜찮아? 연산 돼? 수연아, 연산 괜찮지? 예린아, 아까 그래프는 어려운데 연산 되지? 연산, 재호야, 연산 돼? 연산 돼? 준서야, 연산 알겠어요? 유서가 괜찮아? 네. 그 다음 257번. 일단 연산은 받아가줘야 돼. 그래프는 조금 어려운 거 인정. 진짜. 오늘 거 방식 다시 복습해줘야 돼. 영상 바로 올릴게. 자, 하나씩 가볼게요. fx는 ax 빼기 3이고요. gx는 3분의 1 x 플러스 b야. f 도트 gx는 x 더하기 c라고 써있어. 그때 g의 인버스 3값이 1에. 요거 계산 먼저 하는 게 쉽게, 요거 계산 먼저 하는 게 쉽게. 뒤에 게 쉽죠? 뒤에 거 그냥 역함수 연산하시면 한 값 나오네 라고 써있는 거잖아. 그럼 b값 하나 잡아주네 아예. 그래서 쉬운 거 연산 먼저 하세요. 앞에 거 합성하지 마시고요. 저 미지수 두 개 껴가지고 이 값 대입한다. 3분의 2 플러스 b값이 3이다. b값은요 3분의 7이구나. 그냥 하나 적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요 식이 3분의 2란 거 3분의 7이란 거 잡았으니까 이제 합성할 거야. f 합성 gx란 건요 헷갈리실 때 요따 꼭 식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야. 헷갈리지 않으면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헷갈리시면 이거 한번 거쳐. 알겠어? 그럼 기말고사 대비할 때도 기억날 거야. 그 다음에 연산 빨리 하는 거야. 자, 요가 x값 대신에 얘 대입이니까 a 옆자리에다 어떻게 해주면 돼? 저거 식 넣어주면 되죠. 저 분홍색 넣는다. 괄호 쳐줄게요. 같은 색깔로 3분의 7. 요 값에다가 마이너스 3 빼주세요. 이렇게요. 그럼 이 값은 3분의 ax 얘가 되고요. 그 다음 옆에 3분의 7a 얘가 되고요. 옆에 마이너스 3 얘가 된다. 다음 식이 뭐야? x 플러스 c다. a 값은요? a 3. 여기 계산하면은 7 빼기 3이니까 c 값은 4다. 그래서 모두 합쳐주세요. 더해. 더하세요. 값은 3분의 몇이야? 3분의 29? 3분의 28. 3분의 28. 고마워요. 3분의 28이 된다. 1번. 그 다음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따라서 식을 다 찾았으니까 fx 식에다가 다음 계속값들을 대입해달라는 거네, 먼저. 요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gx 값은요. 3분의 1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3분의 7이다 라고 써있는 상태에서 f-1 값 구하래지. f-1은 값이 몇이에요? -1,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g 인버스 -6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써있는 거지. 그럼 이거 인버스 계산 어떻게 하자고? k나 a 같은 문자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그래서 원 함수에 대해서 연산 한번 하시고 하는 게 맞다고. 알겠어? 이거 2달 뒤에 기억나야 돼. 시험 대비 때예요 그때. 알지? 시험 끝나고 기억나야 돼. 요거 바꿔주는 거야. 역함수 연산 이 정도까지는 계속 기억나야 돼. 자, k값 대입 간다. 3분의 몇이야? k 플러스 7이죠. 이 값이 -6. 그럼요. k 플러스 7은 값이 -18. k는 -15, -25겠다. 이렇게요. k는 -25. 그래서 -25 써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아니 gx 식에다 대입했지. 여기 뭐에 대입해요? gx에다가 k 뭐라 했어? 민규야 뭐라 했어? 민규야 답 좀 챙기자. 이상한 거 하지 마라. 알겠지? 자, 258번 1등급 맞아야지. 이상한 거 하면 못 맞아요. 네, 정신 차려봐. 자,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에 정의된 fx랑 gx가 있는데 g도트 f 인버스 써있고요. 그 다음 f 인버스 도트 g의 인버스의 이 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네. 지금 요거 뭐 해달라는 거야? 뭐 해달라는지 알아요? 요거랑 요거 연산 어때? 똑같죠? 그냥 g도트 f 요거의 역함수 요거 2번 합이니까 2개 곱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이 값 구할 거란 거야. 둘이 연산 똑같이 할 거냐 아니면 잘 몰라서 여러 번 할 거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요. 그럼요, 여기에서 g 도트 f 덩어리에다 그냥 합성하실 건지 아니면은 f 인버스 g 인버스 2 요 값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여기에다가 2를 곱할 건지 골라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위에 게 결합법칙을 처리해가지고 식을 작성한 다음에 -1 여기 역함수를 걸고 2를 대입할래요? 아니면은 하나씩 찾아갈래요? 자, 위에 거 손, 위에 거, 아래 거 손, 아래 거, 아래 거. 자, 아까 거랑 식 봐보자. 아까 몇 번이었지? 아, 55번이야, 55번. 야, 55번은 그래서 55번 내가 두 가지 방법 써준 거 맞죠? 55번에 역함수 자체를 구할 거라고 하잖아. 자체를 구해야 돼요, 식 자체를. 그래서 연산이 어떤 방식이 빠르냐라고 했던 거야. 근데 요 뒤에 거는요, 값을 구할 거잖아. 값은 아까 그 k 그거 이용하면 되니까 그게 연산 자체가 쉽다는 거야. 이걸 합성하고 있는 합성 연산보다 얘가 더 낫다고. 왜? 합성해서 역함수 구하면 함수 구한 다음에 그 값에 2를 넣겠다라는 연산이고요. 함수를 찾은 다음에 연산하겠다는 거야. 근데 아래 거는요, 그 함수 값 찾고 함수 값 찾아서 2 곱할 거니까 식을 안 찾아도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뭐가 유리한지 계속 봐야 돼. 얘가 유리해요. 자, 그래서 g 인버스 이 값은 k다 라고 이렇게 쓰면서 가는 거야. 아래의 식이 훨씬 빠르다는 거야. 식 안 찾으니까. 알겠어? 자, 그래서 이 값은요, g, k 값은 값이 2가 된다 라고 써주면서 k 값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k 마이너스 1 값은 값이 2다. k 값 몇이에요? k는 3이다. 그래서 k는 3이야. 그럼 이제 다음 식이 어떻게 돼? f 인버스 3으로 바뀌는 거지. f 인버스 3이야. 알겠어? 이제 그러면 이제 f 인버스 3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 한 문자 a라고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그럼 f a 값은 값이 3이다 라고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a 값을 줬다 대입한다. a 제곱 마이너스 1은 값이 3이다. a 제곱 값은 값이 4다. a는요 2가 될 수 있고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 처음부터 읽는다. 그냥 대충 때려 맞추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정의됐대.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a 값은
0보다 큰 양수거나 0이어야 된다 라고 써 있는 거니까 2밖에 안 된다 라고 해서 답은 2인 거야. 오케이? 야 얘들아 이거 지도태 F 합성한 다음에 역함수 찾으려고 하면 난리 난다 이거 식이. 알겠어요? 아 그렇게 하고 싶어 해도 돼. 멀리 가서 푸는 거야 엄청. 값만 계속 찾아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돼? 2배 곱하면 되죠. 답 4다. 이렇게요. 답 4. 여기 앞에 2 있어요. 여기 2 곱하시면 돼요. 거의 다 왔다. 야 여기가 문제가 쉬워요. 제가 그 역함수 위에가 쉽게 아래가 쉽게? 아래가 쉬워요. 위에 거 식 찾아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냥 아래 거 똑같이 하라는 거야. 자, H1의 값을 K라고 놓을 거예요. H1은 K. 그럼요. 우리가 다음 식이 G 인버스. 그러니까 그냥 함수 값 찾기로 갈 건지 식 찾기로 갈 건지 골라달라는 거야. 지금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되죠. 그때 F 인버스 값이 K야. F 인버스 K야. 그럼 요 F 인버스 K 값이 얘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A 값으로 이렇게 정리할래. A. 그럼요. FA 값은 몇이야? K란 거야. 그럼 저기 fx식에다가 A 값을 대입했을 때 K가 되는 A 값을 찾아줄래? 라고 하고 있는 게 함수 값 찾기고요. 저 왼쪽 식에다 A 값 대입해주면 이 값이 K니까 A 값은 몇이야? 2분의 K란 거예요. 그래서 A가 2분의 K네. 그럼 이 값이 2분의 K네. 라고 되는 거여서 이제 G 인버스 값이 2분의 K. 요 값 찾으러 다시 가는 거야. 그럼 요 값을 이제 B라고 놓을래. A 썼었으니까 B. 그럼요. G 인버스 2분의 K가 B래. 그럼 G B 값은 값이 2분의 K겠지.
그래서 B값 찾을 거란 거야 계속 이 값을. 그래서 B 대입해 주세요. 마이너스 3B 그 다음 옆에 플러스 몇이야? 4. 요 값이 2분의 K다 라고 써 있는 거니까 우리가 요 값을 B값을 정리해 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B는요 요거 이항하시면 2분의 K-4가 된다 라고 하는 거여서 마이너스 3을 지워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6분의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다. 얘가 마이너스 6분의 K 플러스 3분의 4가 된다야. 오케이? 그러면 좌변식 완료한 거잖아. 좌변식이 뭐야? 마이너스 6분의 K 플러스 3분의 4가 된다. 요게 된 거고요. 그때 우리가 K 값 찾는 거가 H1 값 찾는 거야. 문제가 K 찾으라는 거야. 그랬을 때 F1의 값은 X에다 1 넣고 시작했으니까 우변은 F1인 거야. 1 대입하시면 돼요. 2. K 값 찾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래 거 값의 관점으로 연산이 돼야지 훨씬 쉬워. 위에 거 역함수 구하기가 최종으로 안 됐을 때 겨우겨우 하는 거야. 아, 둘 다 풀이 방법 맞아요. 2개씩 풀 수 있는 거 맞아. 여기까지 문제들 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준다. 아이고. 정리하시면 3분의 몇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6 날려주시면 마이너스 4가 되겠다. K값은 마이너스 4. 값으로 가는 게 쉽다라고 적어주세요. 거기다. 최대한 값에서 해결 지어줘야 돼. 값으로 가야 돼. 문제가. 알겠어? 값으로 가야지 계산이 빨라. 값으로. 이해됐어요? 이거 위에 거 아까처럼 합성함수 해가지고 3번 합성하는 거야. 그러면 뭔 말인지 알아요? 3번 연산하는 거야. 하나 역함수 H 합성시켜가지고 그 값이 fx랑 항등식인지 따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아요. 기말고사 때 근데 요거는 조금 풀면 더 알아. 점점. 그래서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방금 거 같은 걸로 그 합성함수 그래프 걱정 좀 하시고요. 거긴 걱정해야 된다. 자, 볼게요.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C래. F 인버스 C래.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요 값이 어떤지 값을 물어보잖아. 다음 식 뭐 만들어가지고 합성할 거야? 식도 안 나와있죠? 절대 못해. 근데 너네는 여기에서 특이한 값이 있어. y는 x라는 거는 진짜 특이한 값인데 확대 좀 할게요. y는 x는 x값하고 y값이 똑같은 좌표란 말이야. 이 좌표를 y좌표로 돌려주는 선이야. 그러고요. 요 b란 점을 여기 y값으로 어디에 위치한지 잡아줄 수 있는 선이 y는 x예요. y는 x는 정말 특이한 선이고 그때 여기에서 C, D, E 요건 써놓고 우리가 문제풀이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F 인버스 C 값이 몇이 되는지 몰라서 K라고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럼 다음 식에서 FK 값은 C가 된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FK 값은 C가 되잖아. 그럼 그 K 값이 몇인지 우리 K 값 내가 가정한 것들 계속 찾는 거야. 아까 B값, A값 찾았죠? 그렇게 가정값을 계속 찾는 거야. 자, 몇 값이 우리가 C가 돼? fx에다 대입할 거야. fx에다가 대입했을 때 D값을 대입해야지 C값이 나오네. 이 분홍선 봐야 돼요. 방금 거. fx에다 대입하는 거잖아. 저 곡선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값 대입했을 때 y좌표가 C값인지 C에서 거슬러 보면 돼요. 그냥. 알겠어? 그래서 K값은 D가 된다. 그래서 우리 요 값 D 찾았다. 그럼 한 번 연산 해결 지었네. 그럼 F 인버스 D는요? 라고 문제가 바뀌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F 인버스 D는요? 라고 바뀐다. 그래서 F 인버스 D 간다. 그럼 요 값을 A라고 잡을 거야. A, 대문자 A, FA야. 얘는요? D다. 이렇게 돼요. 그럼 D 값이 나와지는 값은 2를 대입했을 때 D 값이 나와지네. 라고 읽어달라고. A 값은 2예요. 그래서 얘는 2다. 오케이? 얘들아, 요거 오늘 숙제에 껴있어요. 이거 풀어야 돼. 요 형태들. Y는 X 이거 계속 못하는 사람들 못하는데 이거 로그함수.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둘이 역함수 관계인데 그냥 내 얘기는 지금 요게 중요하다는 건데 내년에 요 그래프 관계 갖고 문제가 고1, 고2, 1학기 때 수원에서 한 단원에서 한 두 개가 나와. 그냥 무조건. 이거 관계 여기 못하잖아? 계속 못해요. 진짜야. 이거 계속 껴서 미적분까지 계속 흘러가. y는 x 갖고 합성하고. 야, 다른 데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중요해요. 여기가. 진짜로.
자, 볼게요. 봐봐. 요 직선이 있어. 요 곡선이야. y는 fx. 다음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역함수 구할 거야. 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기하니? 요렇게로 역함수 표기했어. 그런 다음에 x랑 y 값 바꿔주는 건데 y는 f 인버스 x 이렇게 적었지. 얘랑 얘 관계를 역함수라고 불렀죠. 근데 지금 뭐 했어? 뭐에 대칭? y는 x에 대칭하지. y는 x에 대칭하는 거야. 자, 지금 시카모만 우리가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 적자. y는 ex라는 직선이 있어. 그때 요 직선을 x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정리. x에 대해서 정리했어. 그럼 x는 2분의 1 y다 라고 정리했지. 지금 여기까지는 얘 그냥 fx 상태고요. 얘 fx 상태인 거 맞아? 맞아? 식만 정리한 거잖아. 좌우변 요식하고요. 요식 똑같은 거지. 1번식, 2번식 똑같은 거야. 근데 요때 뭐 하는 거야? y는 x에 대칭하지. 그때가 뭐라고? 얘가 인버스 x라고. 맞아? 그래서 얘가 y는 인버스 x로 바뀔 건데 y는 fx가 이렇게 바뀔 건데 지금 둘의 관계는 뭐다? y는 x의 대칭인 관계다. 따라서 얘가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하시면은 그래프가 반대로 이렇게 잡힐 건데 얘가 y는 인버스 x다 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냐라는 문제야. 동아 죽겠어? 괜찮아? y는 f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관계다라는 거를 역함수로 해줄 수 있냐는 거야. 자, 그래서 다른 게 아니야. 얘 봐요. 원함수가 있고요. 역함수가 있잖아. 둘의 교점 물어보지. 얘네는 진짜 특이한데 역함수랑 원함수가 만나는 지점이잖아. 만나.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y는 x랑도 같이 만나야 되는 거야. 왜? 역함수 값하고요. 그 다음 원함수 값하고요. 얘랑 얘가 요 지점 하나에서 만나는데 그 지점은 y는 x를 지나가는 지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x좌표랑 y좌표가 똑같다는 거여서. 두 식의 관계가 똑같다는 거여서 y는 x 위의 점이란 거야. 이거가 로그 지수에서 계속 나오는 시작하세요 라고 문제가 써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다르게 푸는 게 아니야. 얘를 지금 역함수를 찾는 게 아니야. 제 역함수를 찾는 거는 그 역함수 구하기 그거 할 때 하시던 거고요. 지금 그냥 얘랑 y는 x가 만나는 교점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둘이 연산해주면 4분의 3x는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4다. 답 5번. 이렇게요. 셋이 만나는 거여서 쉬운 식 두 개 갖고 만난다 해주면 된다는 거야. 반드시 그래. 봐봐. y는 x란 선이 있어. 봐봐. y는 우리가 요렇게 y는 fx가 있다고 해봐. 1대1 대응이라 했어요. 근데 알겠어? 주어진 범위에서 1대1 대응일 거야. 증가나 감소여야 돼. 저거 증가랑 감소를 한 거잖아. 하나 증가, 하나 감소. 근데 범위 잘라주니까 정의역 구분하지 마시고 하세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 요렇게 나와 있어. 얘 역함수 그릴 거야. 요렇게 되겠죠? 얘랑 얘는 만날 수 있어? 못 만난다고. 만나려면 반드시 요길 지나가서 요 지점들이 생성이 돼야지 만나진다고. y는 x랑 이러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y는 x를 포함해서 같이 세 선이 만난다. 역함수 관계는 인 거고요. 자, 지금 다음 거가 중요하다. 노트 펴주세요.
다 그릴 줄 알아야 돼. 네 가지. 너네 1번 할 수 있는 거 나도 알아. 1번 할 줄 아는 거 알아요? 1번은 하겠지. 1번은 해야지. 1번은 1학기 때부터 했는데. 요거요. 이거 어떻게 하니?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고 x값이 작다라는 절대값의 기준 하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가 나누고 있는 범위를 나누고 있는 기준이야. 기준. 그랬을 때 첫 번째 식은요. y는 x 빼기 2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죠. 이거에 맞춰서 그리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다음 식을 작성한다. 그때 x값에 2라는 기준을 심어주고 그때 x값에 2를 대입하시면 몇이야? 0이죠. 그러고 이거 여기 지나가는 증가함수야. 얘 2 대입해 주시면 0을 지나는 감소함수야. 라고 해서 이게 y는 x-2의 절대값이다. 라고 그래프 나오는 거야.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얘는 절대값이 어디에 실려있어? y값에 실려있죠. y값에. 그래서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y값이 0보다 작음에 맞춰서 문제 접근하는 거야. 얘네가 기준이야. 여기부터 어려워. 두 번째부터.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식은 y는 fx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요. 마이너스 y fx. 얘가 되는 거야. 자, 그때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y는 fx 먼저 그리자. y는 fx. y는 fx 식이 뭐야? x-1란 거지. fx는 x-2. 저게 y는 x-1란 거잖아. 마이너스 2, 여기 2까지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세요. 이게 뭐야? y는 fx야. 근데 너네 범위 기준을 봐야 돼.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대지. 그럼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는 범위만 요 그래프를 따라간다 라고 요거야. 색칠해줘야 돼. 하나씩. 두 번째, 우리가 y에다 마이너스 붙어있어. y에 마이너스 붙어있으면 지금 다음 함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무슨 축 대칭? y에다 마이너스 붙였어. 대칭. x축 대칭이요. 우리 중학생이야. 진짜로. 너네 시험범위잖아. 시험범위야. 알아야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서 x축 대칭이야. 야, 얘들아, 그거 이번 시험범위야. 한 달 뒤에 봐. 알겠어? 기억해야 돼, 진짜로. 이거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x축 대칭 해달라는 거야. x축 대칭. 그림 먼저 그릴 거야.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요. 이게 뭐야? 마이너스 y fx. 이렇게요. 알겠어? x축 대칭이야. 됐어? 그때 요건 어때? y값이 어디 범위? 음수가 되는 범위 색칠해달라고. 그래서 그래프가 요거야. 얘는 함수야? 얘 함수 아니에요. 쟤는 함수가 아닌 거야. 얘는 방정식인 거야. 그래서 같은 x값 갖고 y값 두 개 나온다. 오케이? 그 원리에 맞춰서 범위 기준 잡아서 그 부분만 맞게 지워달라는 거야. 점점점으로 먼저 그리시고. 원래 그래서 본인이 그릴 때는 점점점 해놓고 진하게 해요. 원래. 알겠어? 다 점점점 해놓고. 그 다음 세 번째. y는 f 절대값 x야. 그럼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다음 식에 대해서 y는 fx가 나올 수 있고요. 이때는 그 다음 x값이 0보다 작아. 이때는요. y는 f-x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그냥 기준 하에서 먼저 그래프 먼저 그리는 거야. 얘들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자, y는 x-2 그리니까 여기 마이너스 2, 2 이렇게. 아, 이거 미안해. y는 fx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때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대지. 그럼 아까처럼 여기만이야? 아니야?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죠. 요게 기준이 뭐야? y축 x는 0이잖아. 알겠어? 이거 범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건 요만큼이 색칠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 이거 분홍색으로 맞춰줘 볼게. 분홍색. 이렇게. 분홍색. 자, 그 다음. 지금 y는 f-x야. 채민아,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지. 지금 요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하래. 그럼 대칭해주세요. 대칭 그래프, 노란색으로 대칭 그래프 그릴게. 요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요거를 x값이 음수인 부분만 체크해주세요. 라고 써있는 거니까 기준 잡으시고 기준값.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알겠어? 이거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예요.
스킬이 있는데 스킬은 나중에 시험 때 여기 낄 때 빵빵빵빵 하는 방법이 있어. 그냥 뚝딱뚝딱 하는 방법이 있어요. 꼼수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먼저 이걸로 하면은 시험 도중에 기억 안 나도 다 풀 수 있어. 자, 그때 요거는요. 얘가 하나씩 나누는 거야.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때는 식이 y는 fx가 된다. 그 다음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y값이 0보다 작아. 그럼 y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fx가 된다. 나만 잘 쓸게요. 그냥 마이너스 잘 붙이면 돼.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때 이거는 y f-x 얘가 된다. 그 다음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아. 그때는 y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f 아이고 f-x 얘가 된다 라고 써 있는 건데, 자, 저 1, 2, 3, 4 쓴 거 뭐랑 똑같아요? 뭐 적은 거야? 뭐 적은 거예요? 보이는 사람 뭐 적은 거야? 순서상 적어놨잖아. x, y 뭐 나눈 거야? 뭐 나눈 거예요? 양수, 음수 뭐 하는 거야? 사분면 나누는 거예요. 사분면. 그래서 그 사분면에 맞게 그림 그릴 거고 같다 써 있는데요 할 수 있잖아. 축까지 포함해서 그냥 색칠만 해주겠다고 사분면에다가. 자, 그래서 첫 번째 y는 fx 그림 그려. y는 fx 아까부터 그림 그린 거 y는 fx 거기에서 어떻게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중범위 걸어가지고 요만큼만 색칠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y값이 0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y fx래. 그럼 일단 마이너스 y fx를 그림 그릴 건데 이거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죠. 그래서 x축 대칭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y는 fx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 이때 어디 사분면이야? 몇 사분면? 4사분면 써줄게요. 4 요거 1이고요. 요거 양수음 2사분면 얘가 3사분면 이렇게요. 그래서 요만큼 색칠해주면 되는 거야. 요만큼. 저쪽 나온 거야. 쟤랑 비슷하죠? 쟤랑 똑같이 나온 거야. 여기까지 범위는. 자, 그 다음 우리가 x값이 음수,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그때 y는 f-x를 따른대. y는 fx를 보시면서 어디 축 대칭? x에다 마이너스니까 y축 대칭인 거야. 이렇게요. 오케이? 이렇게 그림 끝까지 그릴게요. 그때 몇 사분면? 2사분면에 대한 부분만 색칠해 줄래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됐지? 자, 마지막 거 마이너스 y f-x야. 그럼요, 얘는 어디 축 대칭? 요 그래프를 원점 대칭하겠다 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사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그래프 지금 요 그린 게 뭐야? 얘가 y는 f-x죠. 저거를 어디 축에 대칭하면 돼? x축에 대칭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림 그리시고 요 부분 지워주시면 되겠다. 요만큼은 산다. 오케이? 이거 하얀색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야. 다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게 마지막 개념이고요. 5분 내로 끝내자. 자, 금방 풀어요. 그래서 봐봐. 1번은 의미 써놓을 거야. 우리가 얘는요 어떻게 하는지만 써놔. y는 fx 그리시고요. y는 fx 그리시고 우리가 y값의 절대값, 여기 fx값의 절대값이 지워져 있지. y값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y값이 0보다 작아 있는 요 부분을 걷어 올린 값이야. 걷어 올린 거라고. y값 음수 절대 못 된다고. 왜? 절대값 fx잖아. 그렇게 하나씩 읽어가지고 푸는 방법이 그림 빨리 그리는 방법이야. 근데 다음 문제 빨리 그리려고 지금 저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자, y는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처럼 생겼다.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이라 써 있으니까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y값의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얘를 걷어 올려 라고 돼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거는 읽히지 이제? 됐어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이 해서 할 수 있어서 그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시험 볼 때 정리 다시 해줄 거야. 기억 안 나 어차피. 자, 그 다음 두 문제 나왔다. 빨리 하자. 얘들아, 이거 계산 조금 빨리 해볼게요. 금방 끝내줄게. 263번. y는 절대값 x 플러스 3, x 빼기 2야. 이렇게 절대값 두 개 걸린 거 어떻게 했어? 그치, 기준 잡고 잘라야 된다 했지. x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마이너스 3보다 x값이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범위를 나눠주는 게 1단계야. 수직선의 기준이 마이너스 3, 2 얘네가 기준이 되니까 요거까지 풀게요. 그냥 요거 천천히 풀게. 요거까지 풀고 끝낼게요. 한 문제 다음 시간에 풀자.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직선에 대해서 마이너스 3과 2로 잘랐으니까 저렇게 자른 거 유석이 괜찮니? 자, 그래서 요 식은요, 얘가 음수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 요 값은요, 마이너스 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로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연산이 달려있는 거지. 그래서 요 식을 계산 내가 해줄게요. 그럼 값이 마이너스 5가 된다 라고 써있는 거야. 우변만 하고 있는 거야. 좌변 y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 그 다음 요 값이면요, 0 같은 거 상위에 있는 적절한 숫자를 넣어주면 아래 값이 x 플러스 3 그대로 나오고, 옆에 값은요 0 넣으면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가 나온 거야. 계산하시면 2x 옆에 플러스 1이 된다. 이게 두 번째 식이야. 그 다음 세 번째 식,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아. 앞에 거는 그대로 나와. 그 다음 옆에 뒤에 거는요 그대로 나오죠. x 빼기 2 그대로 나온다. 연산하시면 값이 몇이야? 5가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마이너스 3보다 작고, 그 다음 여기 2. 여기 값의 왼쪽 부분은 몇이냐? 마이너스 5가 그대로 상수함수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5잖아. 좌변 안 건드렸어. 우변만 하고 있어. 그 다음 x값이 2일 때 오른쪽에 있는 값은 여기 5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때 너네는 계속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연결되는데 끊겨있는 저 지점들을 꼭 찾아줘야지 그래프가 적당히 잘 나와. 자, 저기에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해줘. 그럼 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5란 거지. 그래서 여기 색칠돼. 그 다음 2를 대입해줘. 그럼 값이 5가 되지. 그러고 1차 함수지. 직선. 이렇게요. 그래서 최소값은 몇? 최대값은 몇? 마이너스 5랑 5죠. 그래서 마이너스 25가 된다. 여기까지 할게요.